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무공무원 소개는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에게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20만 원이 증액된 395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건축허가과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단지에 비해 선정되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아 좀 더 많은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보수 보강 및 안전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조 토지정복과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8개 직원의 공무산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특별하게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최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이 도시주택국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도 세입은 820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세출은 한 5억 5천 9백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소규모 공동주택 1억 이번에 네, 1억. 지금 그 전년도 예산이 5억이었나요? 네, 작년도 5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1억 증액해서 3억 5천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5억 정도씩 네, 5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적네요. 이게 네. 2차 추경에 또 좀 하실 계획인가요? 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2회 추경은 좀 시기를 봐서 저희가 너무 늦어지면은 선정하고 공사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네. 그 일정 봐가지고 2회 추경에는 또 여유가 되면 시간 봐가지고 또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8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번 그 예산에? 이제 그 예산을 뽑을 때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가 끝났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조금 제일 작은 단지는 6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전액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1,000만 원하고 2천만 원 해가지고 개소는 28개소를 넣은 거고요. 네. 만약에 1억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30개에서 35개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그 민원도 많고 그렇죠. 신청도 많죠. 네, 109개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게 한 36% 선정이 되나 네, 보네요. 그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면 2차 추경에 또 반영을 네, 하셔가지고 네,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도 이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23년도에는 30억 예산이 배정이 됐었나 봐요. 30억, 26억 계속 주는데 올해도 지금 2억 반영해서 이제 17억 3,5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선정되는 게 낮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한 70, 이번에 추경 세워진다면 우리가 신청한 건수의 한 70%는 다 반영돼서 70% 정도. 예. 이것도 뭐 예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이것도 2차 추경에 또 상황 봐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공동주택 단지 지원 사업도 굉장히 또 주민분들이 이게 굉장히 요구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죠? 그 예전에 신청하는 주기 네, 준공한 지 5년 차부터 지원할 수 있던 걸 이제 10년으로 바꿨죠. 그렇게 준공한 지 10년 지난 네, 이제 네. 공동주택들이 신청하게끔. 예. 그리고 이 토지정보과도 보니까는 이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 지금 1억 7,800 정도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것도 송출을 할 때도 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지적 제조사를 하면 이제 면적이 감소된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서 이렇게 충당을 해서 이렇게 조정금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감소 부분에 대한 거는 시비를 주고요. 시비로 주나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증가되는 증가된 부분은 부분.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세수비로 걷어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지금 본청에서 하던 거를 이제 송출의 일부 그 사업을 전년 좀 분담을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원래 지적 제조사 팀이 이 팀이 이제 송출 민원토지과에서 파견식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1월 24일부로 조직 개편되면서 송출 소속으로 되면서 그 예산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다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출 관할하는 거는 본청에서 아직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했던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년부터 12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돼 가지고 이런 현황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구도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 저희가 사업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장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 법인 그 회계로 있고 보면 개발 사업으로 또 예산이 이렇게 따로 편성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용 용도가 틀려서 아, 이게 다르게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법령에는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만들 때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회계라고 하죠. 모회계를 만들도록 돼 있고요. 네. 이건 시 어느 시군이든 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또 특별회계를 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는 사업자 지정을 할 때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할 때 상당 부분 용역이라든가 이게 투입비가 발생한 후에 도시개발 그 사업지구 특별회계를 만들다 보니까 모회계에서 그거 만들기 전까지는 모회계에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올해 이제 추경 예산에는 모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만호지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지구인 도시개발 만호지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추경까지만 하면은 모회계에 있는 없어지고 다 이제 도시개발 만호지구 특별회계로 다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 35페이지 보면 이 시도 33호선 연장 구간 개설 사업이 있는 동부고속화도로 용이동 부분, 동부고속화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암거 터널 공사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사업 완료 손해금 구상권 청구 소송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래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지구가 지금 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소사벌지구 동측 끝하고 그다음에 용죽지구 북측 끝하고 네. 그다음에 동부 고속화도로 시점이
세 개가 중복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동부 고속가도로 그 시점에서부터 동부 고속가도로가 또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용죽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하차도가 들어오는 지점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당초에 260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의 조합과 LH가 6대 4 정도의 비율로 합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각각 부담해서. 근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구가 여러 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또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0억 가지고 다 사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70.6m였는데 46.5m를 미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멈춰 있다가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소송까지 해서 LH에 추가 부담금 5억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 사업비가 들어가는 다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한 5년 정도를 이게 체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올 9월에 개통을 해야 되니 동부 고속가도로 개통해야 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마무리를 져야겠다. 마무리 짓고 나중에 네. 조합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보기에는 비용도 많이 올랐고 우리는 이것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냐. 네. 그리고 이 지구가 다 접속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네. 버텼고 그 와중에 소송도 있었고 LH 일부 받긴 했습니다만 그 비용 부족했고 그래서 일단은 개통을 해야 되니 시비로 하고 나중에 다투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을 지정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시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재지구 잘 아시다시피 서재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한 활용 문제가 이 또한 상당 기간 오래 지난하게 이제 협의가 됐었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우리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적정한 금액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학교인데 다른 어떤 채산성만을 찾아가지고 뭐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는 공공시설이 어떤 일반 시설이 되는 거는 또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지난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또 여기서 학교용지도 돈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협의 결론이 공공시설로 그럼 유지를 하자 해서 반은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은 공공청사 부지로 만들어서 평생학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을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변경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올해 공사를 해서 각각 주차장 부지와 평생학센터를 각각 넘기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시설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건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이라는 게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그다음에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가 지난 이제 2월에 의원 발의로다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추경에다가 그 관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협의회가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단원들의 이제 활동비로다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한 거고 관리단원의 업무는 동참한 중개사무소가 한 53%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참한 중개사무소에 대한 그 70%까지 저희가 올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동참 사무소에 대한 이제 그 운영에 따른 이제 그 점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 협의회에서는 이제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그거를 논의하게 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운영협의회 그 8분은 네네.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저희가 그 중개 그 지회별로다가 이제 그 각 지회장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부지회장님 임원들 중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중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을 위주로다가 관리단은 8분을 하실 거고 네네. 그다음에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로 해서 또 65명을 만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축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운영회의 1년에 3번 가지고 그 지금 안전전세 관리단 분들이 활동한 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운영협의회에서는 관리단원에 대한 의축이나 해축에 대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단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동참 사무소에 대한 동참 마크를 희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비가 2만 원인데 이 2만 원이라는 근거는 뭐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4번이라고 사회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뭐 어디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동참 사무소가 지금 988개소가 지금 동참을 해 주셨고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 지켜야 될 시청 과제가 있습니다. 시청 네. 과제 부분에 대한 거 제대로 하고 있나 안 네. 했나 그런 네. 점검을 이제 관리단원들이 하여. 찾아와서 점검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참이 53%이기 때문에 더 저희 시에서는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 안 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동참률을 좀 높일 예정입니다. 그럼 이 어쨌든 관리단 활동비 2만 원은 그 65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단 그냥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참석에 따라서? 그 본청이나 이제 출장소별로다가 이게 나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관할별로다가 본청이 21명이 됐고 그 송출이 24명, 안출이 18명 이렇게 의축이 된 상태고요. 네. 관할별로다가 각 출장소 그 해당 팀에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단속도 하는 거고 점검도 할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할 겁니다. 단속 점검이 네. 뭐 하루에 몇 시간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각 그 해당 이제 우리 부서나 출장소 관련 부서하고 계획을 세워서 점검이라든가 그 일정을 잡아서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그 해당 관할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근데 수당을 2만 원을 줘요? 그래도 저희가 그 기준으로다가 이제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그런 식으로다가 출장비 식으로다가 봉사네요, 그냥 거의. 출장비 식으로다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하루에 3-4시간 정도 한다는데 2만 원이라는 건 또 안 맞는 거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을 가져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이거를 방지한다면 더더욱 좋은 건데 이게 실제 참여율과 성과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문은 들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도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에 대한 활동의 그 업무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게 아무튼 그런 부분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이 있거나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 감시나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한 것인가, 또 결과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첫 해니까 잘 해보시고 불법 행위도 감시를 하면서 시민 재산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질문해 주세요. 최준구 의원님.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요, 궁금한 게 괜찮아요. 있어서 과장님 서재지구 네.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 서재지구에 평생학센터를 짓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 있고
근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수년째 머물러 있는 이유가 채비지이다. 시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채비지가 있고 그 채비지를 매입할 비용이 시에는 없다라는 걸로 이제 땅을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그 추진 계획을 세워서 그 토지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워낙 그쵸. 계약금을 내려고 네.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못 뭐, 세웠죠. 뭐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셨겠지만 한 150억 정도 뭐 네, 땅값이면 그렇습니다. 되는 것 예, 같은데 예. 이거를 뭐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이제 넘겨야 되는 거를 일단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시돈 이렇잖아요.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뭐 일반 회계에서 돈을 세워서 특별 회계로 넘겨야지 사업이 진행됩니다라는 게 예. 이게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엄마 돈 갖다가 아빠 돈 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게 이게 꼭 그 금액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저희가 사회인가로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사실 감정평가를 채비지는 원래 매각 시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서재지구가 예산이 뭐 빵꾸난 건 아니에요. 사업이 빵꾸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그 평가를 뭐 더 높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이 사업도 시행자가 시일 뿐이지 조합원들 토지주의 땅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사업비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답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중근 수고했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그 앞에 계시는 손하명 위원님께서 꼭 한 말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역 이제 관할 지역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도시입니다. 지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컴팩트 시티, 앞에는 지제 세교지구, 또 그 주위에 각종 지구가 지금 지정돼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그 인근의 각종 그 주민 제한 이제 개발 사업들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9대 평택시의회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제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이 지금 넘게 지금 정체가 되어 있고 거기만 남았습니다. 거기만 남았고, 그러니까 지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그 지제 역세권을 이용해야 되는 평택 66만 시민들이 전부 다 피해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역 교통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뭐 버스 순환 체계라든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컴팩트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지금 할 것 같은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도시계획 그 재정비 그 지금 하는 거 지금 변경하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또 도시개발과장님 각종 그 제한 사업 들어오는 것들도 네. 적극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조기에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용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우리 저기 한금만 주택과장님 이제 임기를 다 하시고 6월 말에 퇴직하시죠?
네,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직인데 34년 동안 별 탈 없이 건축직 명예를 지키고 이렇게 무사히 지내게 된 거는 선후배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갖고 무사하게 되게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한병수 토지정보과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이번 회기로 저는 이제 7월부로 이제 공론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토정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공론연수 후에 평택 시민으로서 항상 평택시 발전을 응원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하셔서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나날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